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알퐁스토대의 황금뇌를 가진 사나이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정말 황금으로 된 뇌를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좀 황당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알퐁스토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강렬한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 들어보시죠. 사랑하는 부인, 부인의 편지를 읽고 나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어둡고 무거운 이야기만 들려드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미있고 유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로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슬픈 이야기를 하게 되는군요. 부인, 저는 지금 파리의 우울한 안개에서 천리나 떨어져 있고 탬버린과 향기로운 포도주로 유명한 고장에 양지 바른 언덕 위에 살고 있습니다. 제 집 주변에는 따뜻한 햇빛과 감미로운 음악이 넘쳐 흐릅니다. 흰꼬리 도요새의 오케스트라와 박새들의 합창단이 있지요. 아침이면 도요새들이 꾸룰리 꾸룰리 하며 노래하고 한낮에는 매미들이 합창을 한답니다. 또 피리를 부는 목동들과 포도밭 사이에서 경쾌하게 웃는 볕에 그을린 아름다운 아가씨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곳은 침울한 생각에 잠기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곳이죠. 오히려 부인에게 장밋빛 시와 품이 있는 이야기가 가득 담긴 바구니를 보내드려야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것 같군요. 아직도 저는 파리에서 너무 가까운 곳에 있나 봅니다. 매일같이 파리는 제가 있는 소나무 숲속까지 슬픈 소식을 보내옵니다. 제가 이 글을 막 써내려가는데 가엾은 샤를르 바르바라가 비참하게도 죽음을 맞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곳은 온통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잘 가거라 도요새, 매미들아. 제 마음은 기쁠 게 조금도 없습니다. 부인, 제가 들려드리기로 마음먹었던 즐겁고 익살스러운 이야기 대신에 오늘은 또다시 슬픈 이야기만을 들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황금뇌를 가진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인. 머리가 온통 황금으로 된 사람이었지요. 그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의사들은 그 아이가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로 아이의 머리는 터무니없이 무거웠고 컸답니다. 그렇지만 아이는 살았고 햇빛을 받고 자라는 아름다운 올리브 나무처럼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머리가 크다 보니 걸을 때마다 여기저기에 머리를 부딪히기도 하고 자주 넘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높은 계단에서 굴러 대리석 계단에 이마를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그의 머릿속에서 마치 금괴가 부딪히는 것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에 부모는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일으키면서 금발 머리카락 속에 금 두세 방울이 핏자국처럼 묻어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부모는 자신들의 아이가 금으로 된 두개골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부모는 그 사실을 아이에게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가엾은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가끔 왜 자기를 다른 아이들과 함께 뛰어다니게 놔두지 않느냐고 물어볼 뿐이었습니다. 누가 널 훔쳐갈지도 몰라, 우리 보물.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믿은 그는 늘 자신이 납치라도 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학교 공부가 끝나면 재빨리 집으로 돌아와 아무 말 없이 혼자서만 놀았고 이 방 저 방으로 무겁게 몸을 이끌고 다녔습니다. 그가 18살이 되었을 때 그의 부모는 그에게 하늘이 내린 특별한 선물을 받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때까지 키워주었으니 그 대가로 금을 조금 나누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당장 그는 머리에서 금덩어리를 호두만한 큰 금덩어리를 꺼내 자랑스럽게 어머니의 무릎에 놓았습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금을 떼어내는지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황금에 완전히 넋을 빼앗겼고 이에 대한 욕망 때문에 미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능력에 도취되어 집을 떠났고 자신의 보물을 탕진하면서 세상을 떠돌아다녔습니다. 그가 그토록 호화롭게 헤아리지도 않고 금을 몰수듯으며 생활하는 것을 보면 그의 머릿속 황금은 결코 마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뇌는 점점 말라갔지요. 그에 따라 그의 눈빛도 흐려졌고 뺨도 여유어 갔습니다. 금을 마구 써버린 어느 날 새벽 파티가 끝난 뒤였습니다. 쓰레기와 희미해지는 촛대 사이에 혼자 남은 그는 자신의 금괴에 생긴 엄청난 손실을 알고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지금까지 해온 흥청망청한 생활을 이제 그만 멈춰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황금뇌를 가진 남자는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손수 노동을 하며 수전노처럼 의심과 걱정을 하게 되었지요. 여러 가지 유혹을 물리치면서 손대고 싶지 않은 이 숙명적인 부를 잊으려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가 혼자 사는 곳까지 한 친구가 쫓아왔고 그의 비밀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황금뇌를 가진 남자는 머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소스라쳐 잠을 깼습니다. 끔찍한 고통이었죠. 그는 가물가물한 의식 속에서 무언가를 망토 아래 숨긴 채 달아나는 친구를 보았습니다. 친구는 그에게서 황금을 훔쳐 달아난 것입니다. 얼마 후 그 남자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금발의 귀여운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여인도 그를 사랑했지만 그보다는 분첩과 하얀 깃털, 금빛 또는 젓갈색의 예쁜 술 장식에 달려있는 반장화를 더 좋아했습니다. 사랑스러운 반은 새 같고 반은 인형 같은 그 여인의 손안으로 황금 조각이 녹아들어갔지만 그에게 그것은 즐거움이었답니다. 그녀는 변덕이란 변덕은 다 부렸고 그는 결코 거절할 줄 몰랐습니다. 심지어 그녀를 슬프게 할까 두려워 자신의 재산에 대한 비밀을 끝까지 숨겼지요. 우리는 부자지요? 라고 그녀가 물으면 그는 그럼 그렇고 말고 아주 부자지 라고 대답했지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머리를 갉아먹는 천진하고 귀여운 파랑새에게 사랑스럽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때때로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알뜰해지고 싶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 귀여운 여인은 그에게 뛰어와 말했습니다. 엄청나게 부자인 당신, 제게 아주 비싼 것을 사주세요. 그러면 그는 그녀에게 정말 값진 것을 사주었습니다. 어느덧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 귀여운 여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마치 새처럼 죽고 말았습니다. 황금도 이제 바닥이 났습니다. 호라비가 된 그는 남아있는 금으로 사랑하는 여인에게 성대한 장례식을 치루어 주었습니다. 종을 울리고 마차에 검은 휘장을 늘어뜨리고 말에다 깃털 장식을 달고 벨벳 천에 눈물 모양의 은장식을 넣었지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그 무엇도 화려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가 가진 금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그는 교회 사람들과 관을 운반한 사람들, 또 에델바이스 장수들에게 금을 주었습니다. 남은 금을 여기저기 나누어 준 것이죠. 장례식이 끝난 뒤 그의 머릿속에는 더 이상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두개골막에 금 몇 조각이 붙어 있었을 뿐이었지요. 그 후 사람들은 술 취한 사람처럼 얼빠진 표정으로 비틀거리면서 다니는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온갖 옷감과 장식이 불빛에 뒤죽박죽 뒤섞인 커다란 유리창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러더니 한동안 백조털로 수놓은 파란 새틴 반장화 한 켤레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반장화를 아주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을 난 알지. 이 예쁜 장화를 그녀에게 사주고 싶어. 그는 혼잣말을 하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귀여운 여인이 죽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그것을 사러 상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상점 구석에 있던 여주인은 커다란 비명을 듣고 달려나갔습니다. 그녀는 계산대에 기대선 남자를 보고 두려움에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는 반쯤 정신이 나간 채 고통에 가득 찬 표정으로 주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손에 백조털로 수놓은 파란색 반장화를 들고 온통 피에 젖은 채 손톱 끝에 금 부스러기가 붙어 있는 다른 손을 주인에게 향해 내밀고 있었습니다. 부인, 이 이야기가 바로 황금내를 가진 남자의 이야기랍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환상적인 이야기 같지만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입니다. 이 세상 곳곳에는 자기의 머리로 살아가야 하는 운명을 가진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얻는 대가로 그들의 골수와 뇌에 들어있는 물질을 지불하고 있지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엄청난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고통에 지치게 되면